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윤민욱입니다. 오늘은 엘라스트캐시 포 발키의 클러스터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클러스터 모드를 이야기하려면 발키의 토폴로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엘라스트캐시 포 발키에서는 기본 노드와 복제본 노드로 구성된 고가형성 아키텍처가 지원이 됩니다. 위 구조는 현재 클러스터 모드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한 개의 기본 노드와 최대 5개의 복제본 노드로 구성된 모습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기본 노드에 쓰기 작업을 하면 복제본 노드로 비동기 복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럼 클러스터 모드를 활성화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샤드입니다. 샤드는 기본 노드와 복제본 노드의 쌍을 묶은 단위로 여러 개의 샤드를 이용해서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샤드는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게 되고 각 샤드마다 읽기 쓰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을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클러스터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와 비활성화했을 때 확장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모드를 비활성화했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모드를 비활성화하고 캐시를 구성하면 그림과 같은 아키텍처가 만들어집니다. 각 EC2들, 즉 클라이언트들은 엘라스트캐시의 기본 노드와 복제본 노드에 각각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쓰기 노드와 읽기 노드 연결을 위한 엔드포인트가 각각 존재하는데 기본 엔드포인트에 연결하면 읽기와 쓰기 작업을 할 수 있고 복제본 엔드포인트에 연결하면 읽기 작업만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엔드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읽기와 쓰기 작업을 맞게 구분하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클러스터 모드를 비활성화하면 단일한 샤드로 구성했을 때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든 키가 단일 노드에 전부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확장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모드를 비활성화했을 때는 샤드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만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복제본 노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클러스터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읽기 부하가 높아지고 있으면 최대 5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 노드를 추가해서 각 노드로 읽기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리더 엔드포인트에서는 각 요청을 라운드 로빈으로 분산해서 각각의 복제본 노드가 요청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읽기 작업에 대해서 리더 엔드포인트 하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 작업을 하지 않아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인스턴스 타입 자체를 높이는 수직적 확장이 있습니다. 노드에서 더 큰 메모리나 더 큰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할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확장 방법입니다. 이 수직적 확장은 엘라스트캐시 콘솔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하게 되면 사용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기존 구성과 동일한 구성으로 작업 그룹이 생성되고 동기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새로운 복제 그룹으로 동기화가 완료되면 기존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엔드포인트들은 새로운 노드로 컷 오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직적 확장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 클러스터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모드를 활성화하면 구성 엔드포인트라는 단일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캐시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모드를 비활성화했을 때는 쓰기와 읽기 엔드포인트를 구분해야 했지만 클러스터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는 단일 엔드포인트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제 샤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 샤드에는 데이터를 분배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샤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슬롯들이 존재하고 각 슬롯마다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키스페이스라고 하고 슬롯은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슬롯으로 들어갈지는 클라이언트에서 결정됩니다. 키를 CRC16 해시 값으로 변환하게 되고 그 해시 값과 매칭되는 샤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는 수평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샤드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량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를 온라인 리샤딩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샤드 3개로 이루어진 캐시 클러스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API 호출을 통해서 샤드의 개수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샤드를 3개에서 한 5개로 늘려보겠습니다. 온라인 리샤딩이 시작되면 요청한 개수에 맞춰서 샤드를 추가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샤드에는 기존 샤드에서 슬롭 범위를 균등하게 나누어가지고 데이터를 분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중단이 최소화되는 안정적인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온라인 리샤딩은 수평 확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샤드 조정은 매우 큰 리소스가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확장을 하고자 할 때는 읽기 노드를 먼저 늘리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는 아직 대부분의 레디스 클라이언트와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9버전의 레디스 클라이언트랑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발키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키 글라이드라는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 있는 그림은 발키 글라이드를 도식화한 겁니다. 발키 글라이드의 코어 로직은 러스트로 구현되어 있고 다양한 언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별 래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반 언어에 관계없이 발키 글라이드를 사용하시면 일관된 코어 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발키 글라이드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모드 활성화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행하게 되고 클러스터 토폴로지 변경 사항을 사전에 식별해서 자동으로 재발견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 외에도 발키 글라이드는 에이지 어피니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용 영역 선호 라우팅 기능인데요. 앱 클라이언트가 위치한 이 가용 영역과 동일한 영역에 있는 노드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가용 영역 간의 통신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지연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픈 텔레메트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밝기 명령의 실행 시간이나 오류 발생 여부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트레이싱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표에 발키 글라이드의 공식 저장소 그리고 AWS의 블로그 링크를 첨부를 했습니다. 발키 글라이드의 언어 지원 정보나 다양한 피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해당 링크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